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무 원장입니다. 오늘은 김옥순 원장님과 함께 척추 마취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척추 마취할 때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척추 마취를 하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전신 마취까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엄마나 아빠가 상당히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하기 전에는 척추 마취만 한다고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척추 마취도 하고 전신 마취도 했거든요. 네. 그럼 왜 그런 건가요? 저희가 척추 마취만 한다고 절대 그렇게 설명은 하진 않고요. 마취를 설명을 할 때 척추 마취 플러스 전신 마취를 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척추 마취라는 게 100% 가능하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척추 마취가 불완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환자분의 개인적인 해부학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주 특이한 경우 마취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척추 마취나 경막의 마취의 경우 수술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마취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환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두 가지 경우 때문에 항상 모든 수술에 있어서 척추 마취 플러스 전신 마취를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많이 놀라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네. 처음에 할 때 분명히 두 가지를 설명을 하지만 대부분 척추 마취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신 마취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식도 수술 전 금식 8시간도 척추 마취의 경우에도 꼭 지키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해가 되는군요. 예. 그럼 두 번째인데요. 수면 유도제라고 해요. 수면 유도제. 네. 환자분들이 잠을 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수면 유도제가 뭔가요? 수술 중에 하반신 마취의 경우에는 상체가 마취가 되지 않은 상태로 깨어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 중에 나는 소리에 예민할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수면을 취하도록 도움을 주는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걸 맞으면은 주사제가 맞죠? 네, 주사입니다. 주사제를 맞고 나면은 몇 시간 정도 잘 수 있나요? 이게 개인마다 다 다르고 환자분께서 복용 중인 수면제가 있거나 아니면 약물이 있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민감도가 다 다르게 돼서요. 저희 수술 중에 이렇게 주무시는 거는 환자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신 마취처럼 의식이 없다거나 아니면 내시경 할 때처럼 아예 잔다거나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스르르 잠오는 정도, 요 정도의 수면이 취할 수 있도록 약을 그렇게 세게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때보다는 네네. 약을 좀 약하게 네, 쓴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길어봤자 5에서 10분. 그런데 이런 하반신 마취의 수술 같은 경우는 길게 되면 3시간, 아무리 짧아도 30분 이상이기 때문에 30분이나 3시간 동안 환자분이 의식이 없을 정도로 약을 깊게 쓸 수는 사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최근에 어떤 분은 수술했는데요. 세 번째 질문인데요. 약을 계속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수면 유도제가 들어가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잠을 한 개도 안 자고 맞습니다. 저랑 같이 계속 수술 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생기는 걸까요? 개인적인 민감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환자분이 평소에 복용하는 약물 중에 수면 유도제와 같은 이런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 저희가 투여하는 수면 유도제의 반응이 거의 없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쓰는 용량의 3배 가까이 씀에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온다고 호소를 하는데 또 그분이 수술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통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온다는 이유로 계속 약을 또 쓸 수는 없습니다. 의료진 입장에서. 왜냐하면 환자분의 필요한 용량의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위험할 수가 있고
막상 수술이 다 끝나고 병실로 가서 심하게 주무신다거나 아니면 산소 포화도 이런 게 떨어질 정도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은 잠을 못 자서 아주 불편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용량만큼 안전한 용량만큼 약을 쓰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되는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혈대 통증이라고 그래요. 네. 분명히 척추 마취도 하고 수면 유도제도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허벅지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지혈대라는 걸 수술 중에 감고 수술을 하는데요. 네. 근데 분명히 마취는 됐는데 왜 지혈대 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아, 그게 처음부터 지혈대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마취가 풀릴 때 예를 들어서 하반신 마취를 했을 때 배꼽까지 마취가 되는 경우 배꼽 아래쪽으로 서서히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 그래서 이게 배꼽 가랑이라고 하죠. 그쪽 그 회음부 그 다음에 허벅지 이런 쪽으로 점점점 내려오다 보면 지혈대의 역할이 이 근육을 확 조여가지고 혈관이 이 수술 부위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압력으로 인한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이 이제 슬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군요. 네, 시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마취가 풀리는 것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지혈대 통증이 생기게 되면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 상당히 조급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 또 빨리빨리 서둘러 해서 하다 보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상당히 조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지혈대 통증이 예, 저희도 항상 딜레마인데요. 지혈대 통증 때문에 수술하시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수술할 수가 없고 마취가 안 된 건 아니고 그럴 때 전신 마취를 해야 되나 아니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이나 수면 유도제를 좀 더 쓸까 이게 마취과 의사의 항상 딜레마인데요. 마취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전신 마취를 다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오늘 그래서 이 내용들이 상당히 다 관계가 있는 내용이었죠. 마취하는 경우, 유도제, 지혈대까지. 오늘도 그런 좋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김옥사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